대우증권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소연입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반도체 업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 반도체 업종을 담당하고 계신 송중호 애널리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내 주식시장에서 IT 업종이 지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반도체 업종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고객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12년 반도체 업종의 전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올해 반도체 시장의 특징은 국내 이 반도체 업체들이 메모리 시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진출한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수요가 되는 그 세트 쪽의 동향을 보면 기존의 이제 PC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쓰는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제품들에서 더 수요가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수요를 합쳐보면 약 8억 대 정도. 그래서 보통 PC 시장의 한 2배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모바일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나 또 새로 저희가 시장 지배를 넓히고 있는 이제 AP 같은 쪽이 성장이 더 클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 메모리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는 D램의 그 영향력이 더 컸지만 앞으로는 이제 낸드 플래시 시장이 더 커지겠다. 그 가장 큰 요인은 PC 같은데 저장 장치가 이제 낸드로 대체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요가 새로 형성되고 저희들 뭐 전반적으로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중에서는 뭐 유진테크 같은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27일 엘피다의 파산 이후 향후 D램 가격이 변동이 예상되는데요. 이로 인한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엘피다 쪽 이슈가 아무래도 큰데요. 지금 마켓 시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삼성전자 45%, 하이닉스 23%, 그리고 엘피다 계열이 13%, 마이크론 진영이 한 16%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전략적 제휴군 중에서는 가장 작기는 하지만 상당히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엘피다의 이 팹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면은 이제 히로시마 팹이 월 12만 장 정도, 그리고 대만에 있는 렉스칩이라는 회사가 월 8만 장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일본 내에 있는 히로시마 팹에 대한 구조조정, 일부 매각 같은 거 예상되는데요. 특히 매각이 이제 메모리 업체 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직 업체 같은 비메모리 업체로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글로벌 D램 캐파의 한 5% 정도가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메모리 가격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예, 아무래도 뭐 D램이든 낸드든 가격이 또 이 주가나 이런 데 더 영향 많이 미치는데요. 지금 D램이든 낸드든 뭐 1분기 이제 바닥을 친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D램 가격은 어제 현물 가격이 18%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6달러, 그래서 고정거래 가격 0.94달러 대비 보면 한 13% 정도 오히려 더 비싸졌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은 가격 상승, 고정거래 가격 상승에 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저희가 2009년도에 키몬다 케이스를 보면은 가격이 0.9달러에서 한 1.2불까지 상승을 했다가 3월에 다시 0.8달러 밑까지 또 떨어졌어요. 그러다 4월에는 다시 1.2달러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계속 급등락이 좀 반복될 수가 있는데 이 고정 거래 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수요나 공급에 뭐 영향이 바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실제 생산이 중단되고 공장이 매각되고 하는 과정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2, 3분기 지나면서 기존의 가정보다 한 가격이 더 5% 정도 평균 높다고 보면은 특히 순수 메모리 업체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익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시장에서는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이슈 사항인데 이로 인한 영향 및 수혜주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얼마나 오래 투자를 하나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 15조, 전체 25조 투자 계획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4조 이상 투자하는데 저희들 볼 때는 업사이드가 더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중국의 낸드 라인을 더
투자를 할 수가 있겠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 5조 이상 투자하지 않겠나. 연말에 이제 신규 M12 라인이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으로서는 투자 여력이 더 확대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장비 관련주인데, 장비주를 보통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신규 라인이 들어올 때마다 주문이 증가하는 업체랑, 그렇지 않고 매년 반도체 업체 공정 전환에 따라서 장비 수요가 증가하는 업체일 텐데, 후자가 더 좋은 업체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업체는 이제 유진테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다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 전환과 연결이 되고, 올해 이제 신규 장비도 갖고 있고, 또 장비 업체가 중장기 이 성장 동력이라는 걸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회사는 이제 전 세계 장비 업체 중에서 차세대 18인치 장비 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삼성전자 투자 방향을 보면은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제 아몰레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업체들이 있겠지만 저희 볼 때는 뭐 SFA나 또 원익 IPS, AP 시스템 이런 업체들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인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예, 일단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조금 정확한 이 시장에 대한 인식이 좀 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설계를 하는 업체도 있고, 또 파운드리라고 해서 그냥 생산만 하는 업체들도 있고, 뭐 이 약간씩 성격들이 다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과 대만의 TSMC의 비메모리 사업이 같냐라고 보면은 성격이 좀 다른 거죠. 저희는 디자인도 하고 이제 제조도 하는 거고, 대만 TSMC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의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일단 삼성전자의 AP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한다. 그것은 곧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모바일 시장 성장, 스마트폰 시장 성장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 캐펙스 증가 말씀드렸는데 15조 중에 8조면은 오히려 메모리보다 비메모리에 더 투자가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중심의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뭐 AP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뭐 드라이브 IC라든지 등 다른 비메모리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물이 뭐 차고 넘치듯이 다른 비메모리 업체들, 국내에는 뭐 대표적인 업체가 뭐 동바이텍이나 이런 업체들이 있을 텐데, 이런 업체들에도 조금 더 수혜가 가지 않겠나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저희가 관련된 이제 장비나 부품을 찾아보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비메모리에만 또 수혜를 보는 장비 업체들 뭐 보면은 뭐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굳이 꼽아 보면은 이제 전공정 쪽에서는 이제 국제엘렉트릭 같은 회사, 그다음에 이제 후공정에는 또 좀 작은 회사, 저희가 이제 스몰캡 쪽에서 커버하는데 고려 반도체라는 회사가 조금 삼성전자에 이제 밀착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P에 대한 패키징 업체들 있는데 한 네페스라는 회사 정도를 저희들이 추천드리고 있고요. 저희들 이제 커버하는 회사 중에 하나 마이크론 같은 후공정 업체는 약간 실적 개선이 좀 더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 엔화 약세 또한 IT 기업이 우려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환율 문제나 뭐 유가도 마찬가지고요. 이 매크로 변수들이 전반적으로 섹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의 차트 주가와 원달러 환율 내지는 엔달러 환율하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환율이 어떤 수준에서 움직이고 계속 거기서 유지되느냐,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할 텐데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의 이 순수한 경쟁력이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나,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진 거죠. 예를 들면은 일본의 업체들, 정말 잘했던 업체들, 뭐 소니라든지 지금 뭐 도시바도 마찬가지고 LP다 지금 문 닫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저희의 경쟁력이 훨씬 나아졌다.
삼성전자의 대표적으로 각 부문별로 보면은 일본 업체랑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는 부분이 별로 없는 거죠. 저희가 이제 대형주 중에서 굳이 본다면은 LG전자 같은 경우가 뭐 소니 에릭슨 좀 비슷했지만은 많이 좀 소니 에릭슨 안 좋아진 상황이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약간 경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각 업체별로 조금 더 저희가 면밀히 실제 경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반도체 업종의 탑픽스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 뭐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주가가 뭐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올랐습니다. 근데 현재 밸류에이션은 PB 1.8배, 아직 좀 여유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더 보여줄 것이 뭐가 있겠냐라고 보면은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지나면서 스마트폰 출하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이제 분기 한 4천만 대, 5천만 대 이렇게 내는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제 올해 분기 영업이익 중에 한 60% 이상이 통신 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출하 성장이 나타나면서 분기 이익도 5조 원을 넘는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기회가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PB 2.0배까지 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과거의 트렌드를 보면은 좀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돌아서는 그런 해는 보통 한 PB 2.5배 정도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기회가 있지 않겠나. 앞으로 올 수 있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제 D램 가격이 실제 뭐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더 고정 거래 가격이 움직이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분기 실적이 실제로 흑자 전환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업사이드에 있다고 보고요. 저희 뭐 종목들 중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이제 유진테크를 장비주들 중에서 제일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최근까지 아주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더 갈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품 중에서는 네페스 그리고 신텍 같은 회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송종호 애널리스트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 2000선의 상승의 주역인 전기전자 업종 내 반도체 업종의 이슈 및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더욱 빛나길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객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